안녕하세요. 두 번째로 일본 사례를 담당하게 될 국회도서관에서 일본을 담당하고 있는 해외대조사관 구혜경입니다. 조금 전에 보셨던 미국의 그 화려한 신기술에 비하면 조금 밋밋하겠지만 소소한 것을 즐기는 일본 지방도서관들, 특히 지방도서관들이 이용자가 좀 감소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타개하고 있는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일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메타버스 관련 디지털 정책에 관해서 간략히 언급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도서관 앱을 활용한 도서관 내비게이션 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사례로는 사바오에시 도서관의 사바톰 앱, 그 다음에 오테피아 코치 도서관 앱, 나고야시 도서관 AR 내비게이션 실증 실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AR 체험 공간, 디지털 박물관 및 도서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교토부 무코우시의 사적 나가오카 궁터라고 하는 곳과요. 오우아미 시라사토시의 디지털 박물관, 그리고 아키타현의 공문서관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일본은 1990년대 게임이나 애니메이션 부분에서는 세계적으로 우위를 달렸습니다. 그런데 최근 디지털 관련 정책은 좀 지지부진한 것이 좀 실상인데요. 특히 메타버스는 1990년대 후반부터 시도되었고 학문적 성과도 있었지만 크게 발전하지 못했습니다. 일부는 게임이나 관광 등에서 활용되고는 있지만 대대적인 것이 아니라 소소하게 사용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 일본 정부도 VR 또는 AR 시장을 확대할 것을 천명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발전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도서관 등에서는 AR 관련 서비스가 서서히 모습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아직은 실험 단계에 있기 때문에 AR이나 메타버스에 관해서 크게 발전된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먼저 말씀드린 것 중에서 사바에시 도서관의 사바톰 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구 약 7만 명의 작은 소도시인 후쿠이현 사바에시는 오픈 데이터에 의한 지역 조성을 정책의 큰 핵심으로 내걸고 청년들이 계속 살고 싶은 도시를 구축한다고 그것을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에서도 시의 정책에 부응해서 개발한 사바톰 앱이 호평을 얻고 있습니다. 이 앱은 반년간의 실증 실험을 거쳐서 이 앱을 도입하게 되면 이용자의 편의성이 향상되고 특히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도서관을 이용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판단을 하였고 2015년도에 시의 사업으로 정식 예산을 받아서 서비스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도 서가에 가면 책을 잘 못 찾는 스타일입니다. 번호를 보고 제가 사서가 아니라서 그런지 그 책을 찾으려고 하면 항상 그 다른 직원분들한테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요. 방문자들도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경우에 방문자가 도서관에서 목적하는 책을 찾고 싶어서 검색을 먼저 합니다. 그리고 그 현재 자기가 있는 위치 그리고 목적하는 책의 장소에 대해서 그 맵에 표시를 해줍니다. 이러한 기능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도서관 서가에 130개의 실내 계측 디바이스인 비콘, 이것은 미국의 에스티모트라고 하는 회사에서 개발한 것인데요. 비콘의 신호 강도를 개별 단말기에 블루투스로 수신을 해서 현재 위치의 위치 정보를 추정하는 시스템입니다. 사바에시는 후쿠이현에서 유일하게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도시라고 합니다.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시에서 자랑으로 내세우고 싶은 그런 도서관을 만들어서 다양한 세대의 사람들이 계속 이 도시에 살고 싶다라고 생각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합니다. 관련한 동영상이 있으니까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사바이시 도서관에서는 관내 안내 앱 사바텀 앱을 공개했습니다 라고 나옵니다. 사바텀 앱을 사용하면 간단하게 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앱 화면에서 해리포터를 검색을 합니다. 그러면 서가의 위치가 표시되고 목적지로 안내해 줍니다. 귀엽죠? 관내에 130개의 비콘을 설치해서 목적지에 맞추어서 현재 위치도 표시됩니다. 음성 입력도 할 수 있습니다. 도서관 시스템과 연동을 해서 대출 중인 책도 끊어짐 없이 예약할 수 있습니다. 정비된 모든 데이터는 모두 오픈 데이터로서 공개하고 앱도 오픈소스로 하고 있습니다. 조금 길지만 그 다음에 나오는 그 영상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오오테피아 코우치 도서관 앱입니다. 코우치 공업 고등 전문학교, 이거는 우리나라에는 없는 그 학교 시스템인데요. 고등학교 과정과 전문대학 과정이 붙어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이런 학교에서 이마이 가즈마사라고 하는 연구자가 학생들을 모아서 실험을 했는데요. 비콘을 활용해서 스마트폰 앱을 개발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수의 상을 수상했다고 하니까 대단하다고 할 수 있죠. 이것보다 선행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바에시 도서관 사례를 참고를 해서 비콘관이라고 하는 앱을 만들었습니다. 그 앱은 2017년도에 개관을 한 오오테피아 코우치 도서관에서 사용되는 앱으로 활용이 되었습니다. 비콘을 이용해서 책이 있는 곳까지 유도하는 내비게이션 기능과 장서 검색, 또 예약 확인, 예약 자료 도착 알림, 대출 도서 반납일, 연장 등이 가능하며 독서 통장이라고 하는 실용적인 기능도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오오테피아 관내에 있는 코우치 미래과학관에서는 비콘 전파 또는 QR코드로 상설 전시 해설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앱에 있는 화면이고요. 여기에서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나를 표시해주고 있는 자료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두 사례에 이어서 내비게이션 기능에 AR이 추가된 것이 나고야시 츠르마이 중앙도서관 사례입니다. 나고야시의 해치 테크놀로지 나고야 사업에서 선정된 사업자가 나고야시 시내 도서관에서 실증 실험을 실시했는데요. AR을 이용해서 도서관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제안을 했고 4개월간의 실증 실험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앞선 사례에서는 비콘이라고 하는 장비를 사용을 했는데 여기에서는 한 단계 발전한 AR 마커, 이것은 비용이 훨씬 저렴합니다. 비콘에 비하면 약 10분의 1 정도의 가격인데요. 이 비콘보다 더 저렴하게 더 많은 그 AR 마커를 붙여서 조금 더 현실감 있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AR 마커의 스마트폰이나 이게 AR 마커인데요. 그 AR 마커에 스마트폰을 갖다가 대면 화살표가 표시가 되고 이렇게 화살표가 표시된 것이 책까지 안내해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2019년 12월 초부터 2020년 1월 말까지 약 2개월 동안 210건을 사람들이 이용을 했는데요.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 했는데 좋다가 43%,
46건이죠. 일단 보통이다 37건. 죄송합니다. 좋다가 53%, 그다음에 보통이다가 43%, 나쁘다가 4%였다고 합니다. 설문 결과를 통해 보면 이용자 만족도가 비교적 높은 편이고 이용자가 원활하게 목적하는 서가까지 안내할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실증 실험이었고 앞으로 어떻게 도서관에 이것이 사용되어서 도서관 AR 내비게이션으로 기능하게 될지는 기초가 주목되는 바입니다. 지금까지 도서관 앱 기능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다음으로는 실질적인 시설보다는 디지털 또 온라인을 이용한 문화시설인 AR 체험 유적과 디지털 박물관 및 도서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무코오시의 사적 나가오가 궁터입니다. 무코오시는 교토부에 있습니다. 일본에서 가장 문화유적이 많은 곳은 다들 교토라고들 많이 알고 있을 겁니다. 사실 교토는 794년부터 도읍이었는데요. 그 전, 즉 백제와의 교류가 있었던 시대에는 나라라고 하는 곳이 도읍이었습니다. 나라에서 교토는 기차로 열차로 가면은 한 1시간 정도 걸리는 그런 곳인데요. 그 교토가 도읍이 되면서 교토가 도읍으로 정비할 때까지 약 10년 동안 잠시 도읍이었던 곳이 임시 도읍이었던 곳이 나가오카 쿄라고 하는 곳이고 거기에 있는 궁이 나가오카 궁이었습니다. 현재는 궁터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무코오시 교육위원회에서는 AR을 활용해서 옛 시대의 화려함을 재현하는 사업을 실시를 했습니다. 현실의 수목 등의 풍경에 CG를 재현해서 당시의 웅장한 건물이 표시되며 AR 속 인물과 기념 촬영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거 제가 깔아본 앱인데요. 한국이기 때문에 이게 나무를 댈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볼 수는 없고 동영상을 표시하지 못한다고만 나와서 일단은 보류를 했습니다. 그 메뉴를 보시면 원령 퇴치라고 하는 것도 있다고 하니까 실제로 가서 원령이 어떻게 나오는지 되게 한번 해보고 싶은 그런 내용입니다. 꼭 해보겠습니다. 지금 다음 그림이 여기에 있는 곳이 이제 실질적으로 앱을 활용하는 건데요. 앱에서 그 스마트폰을 갖다 대면 뒤에 있는 화려한 건물, 저거는 건물이 아니라 수목에 저렇게 스마트폰을 가져다가 대면 저렇게 화려한 건물이 있는 것처럼 비춰지는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오하미 시라사토시라고 하는 곳의 디지털 박물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문화시설이 미비한 치바현 오하미 시라사토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는 시설 없이 인터넷을 통한 디지털 박물관을 만들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누구라도 무료로 문화자원을 접할 수 있도록 시설 없는 지자체가 제안하는 본격적인 디지털 박물관이라고 하는 컨셉하에 2018년 개관을 했습니다. 실제로 시설을 건축하려면 수억 엔의 비용이 드는데 기존의 디지털 아카이브를 사용해서 수장품을 활용을 해서 또 디지털화시켜서 비용을 2,300만 엔 정도로 세이브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구석기 시대부터 현대까지 역사적인 자료를 3D로 관람할 수 있고 또 확대, 축소 기능을 사용해서 구체적으로 문화시설을 접할 수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대문 화면인데요. 그 중에 보면 밑에 미술관, 또 박물관, 자료실, 또 오하미 시라사토시 소개 코너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박물관을 클릭을 하면 이렇게 역사 전시실, 그 다음에 오하미 시라사토시의 문화재, 그 다음에 에마의 보고 오하미 시라사토시라고 하는 코너가 있습니다. 밑으로 써 있는데 화면 관계상 이 정도로 잘랐습니다. 그 중에서 에마, 세 번째 에마, 이것은 신사나 사원에 봉헌하는 그림을 말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몇 가지가 나옵니다. 저는 에마가 흥미가 있어서 클릭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상당히 많은 에마들이 있었고 그 중에서
제가 하나 선택을 해서 보니까 이런 그림들이 나오고 뭐 확대를 하고 또 여러 가지 이동도 가능해서 자세히 관람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인터넷 환경만 갖추고 있으면 실제로 박물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집에서 충분히 즐길 수 있는 비대면 박물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되면 이것저것 살펴볼 예정입니다. 다음으로는 아키타현 공문서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013년 3월 인터넷에 의한 디지털 아카이브를 아키타현 공문서관에서는 정비했습니다. 소장 자료를 키워드로 검색할 수 있으며 일부 자료를 디지털 화상으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공개된 자료는 총 13만 1000점입니다. 공문서관뿐만이 아니라 현립도서관, 또 아키타 문학자료관 등의 사이트 검색도 가능합니다. 이게 첫 화면인데요. 디지털 아카이브 첫 화면에 보면 아래쪽에 그 그림 사진들이 있는 것이 뭐냐 하면 현내 아카이브에 참가한 시설 목록입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가 아키타 현립 도서관인데요. 이 도서관을 클릭을 하면 다음 화면이 나옵니다. 이게 아키타 현립 도서관의 화면이고요. 공개된 자료 수는 43만 건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밑에 화면 관계상 제가 잘리긴 했지만 아래쪽에 보면은 여러 가지의 그 고를 수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제가 관심이 있는 고서적에 대해서 클릭을 했습니다. 표지와 내용이 표시돼서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이 고서는 언어로 얘기하면 이세모노가타리 슈스이쇼라고 해서 일본에서 그 국어 고문을 전공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보는 그런 책입니다. 이세모노가타리라고 하는 것이 책 이름이고 그 밑에 있는 슈스이쇼라고 하는 것은 해설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귀중한 그런 책이고 연구자들은 이것을 실물로 볼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굉장히 감동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저도 일본에서 공부할 때 이 책을 봤기 때문에 실질적인 책을 볼 수 있다는 화상으로나마 볼 수 있다는 사실에 되게 감격을 했습니다. 내용을 또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렇게 고서의 그림이 여기엔 주석서, 빨간 게 주석서거든요. 그 주석을 한 거, 그런 것까지 다 디지털 아카이브를 통해서 볼 수 있으니까 굉장히 그 실질적으로 보기 어려운 책들을 인터넷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일본은 디지털 최신 기술이 비교적 늦은 편입니다. 그래도 최근 들어서 지자체에서 전자도서관을 도입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일본 지하철을 타보면요, 예전에는 만화를 읽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요즘은 스마트폰을 통해 갖고 책을 읽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가끔 게임을 많이 하는데 책을 좀 읽어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2020년 전자도서관을 도입한 지자체의 수는 53개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범국가적으로 큰 틀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보다 소소한 변화를 즐기는 일본의 지방 최신 도서관 동향은 지방의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틀에서 본다면 상당히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나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채팅창에 띄워주세요. 할 수 있는 답변이었으면 굉장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